화제를 좀 바꿔보죠. 계속해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이 사고로 9명이나 숨졌었는데요. 어제 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철거 비용 몇만 원 아끼려다 이렇게 참혹한 인명 피해가 나타난 전형적인 인재라고 조사위가 좀 밝혔는데요. 당시 사고 상황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조사위가 준비한 그 재현 영상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6월 9일입니다. 광주시 학동 붕괴 사고 현장인데요. 지금 재개발 현장 버스 정류장 앞 건물이 이렇게 희뿌연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는데요. 2달이 지난 어제 국토교통부가 조사위가 조사 결과를 또 발표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과도한 흙 쌓아 올림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당시 사고 모습을 재현한 영상입니다. 보시면 이 쌓아 올린 흙의 높이가 건물의 3층 정도로 약 10m 정도에 달합니다. 특히 이 흙 위에서 철거하는 공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창인데 무리하게 쌓아 올린 이 흙이 1층 바닥을 주저앉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보강 작업을 해놓지 않은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토사가 지하로 이렇게 쏟아져 내렸고 그 위에 있던 토사들도 밑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리면서 기둥에 점점점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전도가 시작되고요. 심지어 이렇게 건물 붕괴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조사위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물 해체할 때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됐던 겁니까?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 동 한 동에 어떻게 해체할 건지 그 공사를 맡은 업체가 원도급 업체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좀 나타났어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이라는 곳에다 해체 공사 업무를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한솔기업이 해체 계획서를 좀 허술하게 작성한 걸로 조사위는 파악했고 마찬가지 현대산업개발도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거죠. 하나만한 계획서를 만들고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자, 2년 전에 서울 잠원동 철거 사고 현장 사고 때도 제가 현장 취재했었는데 그때와 거의 판박입니다. 그때도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도와 차도를 덮쳤었고요. 작업 안전 대책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 감독 역시 이번처럼 소홀하게 해서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받기도 했었습니다. 야, 이게 이제 건설 현장 사건 사고 저희가 취재를 할 때마다 불법 하도급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고도성장기에 건설공화국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빨리빨리 짓고 빨리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거의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사라졌지만 일종의 불법의 공생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뭐 이런 큰 공사의 경우에는 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차 하도급 업체가 받으면은 그 하도급 업체는 인력이나 장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냥 일종의 통관세처럼 자기들이 그냥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도급을 또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불법 하도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에 공사를 맡은 금액의 한 7분의 1 정도 수준만 지급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하도급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인력도 부실하고 장비도 부실하고 그냥 대충 공사해서 그냥 끝내버리면은 그냥 다행이다 끝난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리를 어떻게 해서든 법률적으로 끊어주든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비용 때문에 이윤을 좀 더 보려고 안전을 포기하는 일이 참 계속 반복되네요.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또 비슷한 사고가 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소홀한 현장 관리 감독으로 사망 사고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 아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등 시공 관계자 모두가 강력히 처벌을 당해서 불법 하도급 퇴출을 유도하겠습니다.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점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착공 신고 시에 현장 점검 의무화 등 점검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조치 권한을 강화해서 현장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해체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해체 계획서는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감리의 현장 상주 기준을 마련하고 감리 활동은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시공사 간 공생관계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서로 감시 견제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도 뭐 무관용 원칙, 강력 처벌 전에도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요? 그 뭐 대책을 처벌 강화 측면에 좀 그 부각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런 등이고요. 그리고 뭐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아예 건설업에 손을 못 대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기한은 늘리고 횟수는 줄이는 식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긴 했습니다. 뭐 결국 관련법 개정은 또 국회에서 해야 되는 네, 문제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이 개정 문제도 또 걸려 있어요. 그걸 이제 재계가 반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상임위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어서 계속 뭐 논의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누더기가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를 수 있다고 기대를 거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 가족들까지도 포함해서 국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위에 과거에는 건설사 운영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건설사에 불리한 법안이 들어오면 그냥 못 통과되게 이렇게 막았는데 이번에는 그러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이런 소식 전해드리는 게 오늘이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고요. 제도 개선도 꼼꼼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